그 네. 다음 문제는 이제 제가 미국에 얼마 전에 갔을 때 우연히 음, 우버를 잡았는데 한국 분이 잡혔어요. 이제 그분이 테슬라를 극찬을 하시면서 난 다시는 내연기관 차로 안 돌아갈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때 저희가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테슬라가 많이 안 보여가지고 그때 전인고 소장님 같이 있었는데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이 음, 동부 쪽에는 왜 테슬라가 이렇게 없나요? 라고 했더니 테슬라 가격이 이제 뭐 서부 쪽은 보조금이 더 나오는데 동부 쪽은 아직 보조금이 적어서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 본인이 보기엔 테슬라 매출도 늘어나고 주가도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 데피니션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포지션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뭐 제가 테슬라 띄워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고차 사이트나 미국에 네. KBB나 모터트렌드 같은 데 보면 테슬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근데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기준이 네. 무슨 뭐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ASP로 테슬라가 프리미엄 브랜드인지 일반 대중 브랜드인지 가르거든요. 이제 ASP는 이제 Average Sales Price라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 이제 요걸로 어, 보는데 당연히 테슬라는 비싸죠. S나 X는 10만 네. 달러가 넘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1억이 넘고 모델 Y나 뭐 이번에 뭐 5천만 원대로 나와서 난리가 났듯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까지 가격이 뭐 변동이 있지만 그 네네.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벤츠로 따지면 S클래스랑 E클래스만 파는 거거든요. 그 그쵸, 가격으로만 보면. 그쵸.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m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인데도 올해 예상 판매량이 집계하시는 분들, 판매량이랑 생산량 집계하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네. 대략 180만 대에서 200만 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 벤츠나 BMW의 글로벌 판매량이랑 삐까삐까합니다. 이제는 그냥 어,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인데. 네네네. 벌써. 근데 이제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뭐 X1이라든지 A 클래스라든지 B 클래스라든지 요렇게 아주 저렴한 버전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음, 사실 ASP로 따지면은 뭐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비슷하거나 테슬라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테슬라가 프리미엄 브랜드다. 요렇게 알려주시고 저도 당연히 저가가 나오면 당연히 테슬라 판매량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저가로 팔면 이윤이 많이 안 남지 않겠냐. 아무리 음, 그 원가 절감을 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아서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더 큰 거지. 뭐 예를 들면 FHD를 판다든가 거기서 이제 테슬라 생태계를 만들어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음, 게임을 다운받게 한다든가 뭐 거기서 지금 벌써부터 게임할 수 있고 유튜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서 오는 수익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음, 테슬라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냥 손해보면서 차를 팔아도 돼요, 나중에는. 음, 그런 FSD 같은 거를 정식 버전으로 팔 수 있거나, 뭐 아니면은 각종 그 앱 생태계에서 앱을 팔 수 있는 때가 음, 오면 테슬라가 차를 파는 거는 말 그대로 플레이스테이션 5 기계만 파는 거랑 비슷하기 아, 때문에 그쵸, 그쵸. 상관없어요.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5 맨 처음엔 손해보면서 팔아요, 늘. 늘 음, 그랬어요. 플레이스테이션 1부터 초창기에는 무조건 손해보면서 팔아요. 근데 어차피 킬러 컨텐츠 하나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사고 거기서 플레이스테이션 소니가 일부분의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만회가 되거든요. 음, 게임기에서 본 손해를 게임 팔면서 충분히 만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 저가 모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나오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고 음, 어쨌든 FSD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음, 저렴한 차에도 얼마든지 테슬라는 그냥 락만 풀면 되는 거거든요. 깔아놨다가. 그쵸, 그쵸. 그러니까 테슬라는 돈이 추가로 안 들어요.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왜 돈을 많이 벌겠어요. 처음에 음, 개발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제조업처럼 물건을 떼다 파는 게 음, 아니니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기사 봤는데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예약할 때 번호 부여받는 게 있는데 그걸로 그 몇 대가 팔렸는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걸로 뭐 열흘 만에 2만 대가 팔렸다는가 그랬었어요. 2만 대가 예약이 들어. 어, 지금도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몇 달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음, 또 이미 지금 뭐 단일 모델로 2023년 상반기 제일 많이 팔린 모델이 모델 Y예요. 음, 이거는 전 세계 그리고 내연기관 전기차 다 포함해서입니다. 전기차가 단일 모델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차량으로 등극한 게 자동차 역사상 최초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런데 그 차량이 결코 싼 차도 아니잖아요. 네. 원래 그 전까지 토요타 코롤라였어요. 음, 코롤라가 얼마 정도 하는지 미국에서 하셨으니까 잘 알 겁니다. 그거보다 2배 이상, 3배 정도 비싼 차량이 지금 제일 많이 팔린 차로 뭐 이미 등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음. 하물며 저렴한 차가 나온다? 이거는 뭐 무시 못하죠. 저도 이제 다음 차를 테슬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담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가격이어가지고 저도 아마 조금 저렴한 모델이 나오면 바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안 그래도 테슬라 신모델 출시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이게 네. 어떤 게 나오는 건지와 이게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혹시 좀 설명을 뭐 부탁드려도 저는 될까요? 뭐 이거 루머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네네네. 일단은 이제 모델 3 하이랜드 모델이라 그래서 이제 페이스리프트죠. 뭐 네. 사실 테슬라는 페이스리프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계속 음, 내부 부품이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라는 표현 자체도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보는 관점에서 말하는 표현이라 네. 사실 페이스리프트라는 표현도 별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뭐 올해 안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가칭 모델 2 이제 네네. 그 지금 저렴이 가을 바람들이 모델. 원하시는 네. 저렴이 모델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근데 아,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는 분명하게 저렴한 모델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가 비싸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음,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딱 정확하게 시기를 못 박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음, 어쨌든 이제 그 부분도 당연히 테슬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확실한 거는 이제 모델 3가 부분명령 모델이 곧 출시될 거고 음, 사이버 트럭이 202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할 거다. 이미 사이버 트럭. 선행 양산을 시작했고요. 예. 그거는 이제 2분기 어닝콜에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 한 대 세워놓고 그 공장 직원들이 사진 찍은 게 오피셜로 아, 네. 나왔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산을 시작했고 그 프레임이 이렇게 그 컨베이어 벨트 타고 지나가는 것도 음, 어쨌든 그 공식 사진에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거 정도는 사실 근데 사이버 트럭만 해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 그러니까 네네. 2분기까지의 데이터는 다 나왔어요. 차량 음, 판매량이라든지 각 회사의 어닝콜은 다 나왔는데 미국에 살다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은 픽업 트럭의 나라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예,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뭐야라고 하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60년인가 한 번인가 빼고 순위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 포드 F150, 포드 네네네. F-150. 네. 예, 바뀐 적이 없어요. 1위가. 음, 그리고 2위는 쉐비 실버라도. 어, 아시죠, 다? 네네. 3번은, 세 번째는 그 스탈란티스의 예전에 이제 크라이슬러였죠. 지금은 이제 음, 스탈란티스로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램, 픽업, 요거 세 개. 다 그러니까 미국 어디를 가든 다 있는 음, 트럭인데, 요게 1, 2, 3위예요, 거의. 네네. 그리고 2023년 2분기도 1위, 2위, 3위가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4위가 테슬라 모델 Y. 어,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판매량이 뭐 뒤에 뭐 음, 일본차, 미국차, 세단, 뭐 SUV 다 제끼고 4위가 테슬라 모델 Y예요. 어, 미국이 어쨌든 중국에 이어서 자동차 판매량으로는 세계 2위고 아마 액수로는 아직도 미국이 1위일 거예요. 중국은 저렴한 차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쵸. 판매 대수는 중국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판매액으로 따지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슷하거나 아직도 미국이 음, 1등일 겁니다. 네네. 그런 나라에서 1, 2, 3위가 죄다 픽업 트럭인데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 사이버 트럭이 설령 이 철옹성 같은 세 개의 모델을 제끼지 못하더라도 음, 탑10 내에만 들거나 아니면은 빅3잖아요. 네네. 근데 빅4만 돼도 4위권만에만 가도 사이버 트럭이 1년에 예를 들면 20만 대, 30만 대. 음, 요 정도만 팔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쵸.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토잉 능력. 음, 얼마나 뒤에 무거운 트레일러를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음, 근데 그런 거는 이미 전기차의 원리를 아신다면 아, 뭐 최대 토크가 그쵸, 그쵸. 시작할 때부터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다 제끼고 음, 제로백을 2초 초반에 끊을 수 있는 이유가 전기차 특성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고 제일 큰 문제가 주행거리인데 왜 주행거리가 문제냐면 짐을 안 실었을 때는 주행거리가 꽤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네네네. 짐을 실면 주행거리가 팍팍 주니까 어, 과연 이제 무거운 짐을 끌고서도 유의미한 정말 또 픽업 트럭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니까 네네. 근데 그게 되냐? 어, 근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를
사이버 트럭은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전기차 쪽은 픽업 트럭이 뭐 대체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뭐 그나마 만만한 게 리비안인데 리비안이 2023년 2분기에 여러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회사 창업 이래 제일 많이 팔았어요. 한 게 12,640대예요. 별로 안 리비안 되네요. 전체 그리고 리비안 차 모델도 제가 알기로 두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네, 모델 네, 합쳐서 네. 12,640대 팔고 전기 픽업 트럭에 새 장을 열겠다 하면서 발표한 차량 있죠. 네. 뭔지 혹시 아시나요? 허머 EV. 허머 단종됐던 본 허머를 적 있어요. 네. 예, 엄청 비싸고 막 네. 이걸로 이제 차 엄청 팔아 제낄 거야라고 했는데 혹시 2022년에 몇 대 팔았는지 혹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조사를 안 해요. 2022년에 몇 대 팔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만 대는 팔리지 않았을까요? 854대 팔렸습니다. 거의 안 팔렸네. 생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산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2023년 2분기에 47대 팔았어요. 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약속 안 지키는 것만 까냐는 거죠. 다른 CEO들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에 했던 말들 다 갖고 오잖아요. 일론 머스크 양반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시간 약속은 못 지키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해내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일론 타임이라고 시간 약속을 너무 못 지키고 그 시간을 너무 한국인처럼 너무 시간을 빨리 잡는 게 타임라인 너무 빨리 잡아서 그렇지. 여태까지 하겠다는 거를 시행착오를 겪을정정 했지만 폭스바겐, BM, 포드,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뭐 전기차 플랜 내세웠던 거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하나도 안 맞아요. 본인들이 얘기한 거 10% 20%도 달성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전기차 쪽은 무주 공산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행거리 어느 정도 나오고 상품성 괜찮고 가격 괜찮으면 저는 이게 딱 그 미국 아재들에게 딱 꽂히면 이게 충성도가 엄청나요. F150 산 그렇죠.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F150밖에 안 사요.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 네네네. 그게 그 팬덤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거기에 만약에 비집고 들어갈 수만 있다. 그 사람들이 옵션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 근데 써보니까 훨씬 넓고 쾌적하고 훨씬 넓거든요. 사이버 트럭이 내부 공간이나 이런 게 훨씬 넓고 튼튼하고 뭐 어쨌든 뭐 지금 도장 안 하겠다고 도장비 아끼고 공정 줄여서 생산량 높이겠다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 버려서 아예 모양이 기괴하잖아요. 그 모양 기괴한 네. 이유가 사이버틱한 디자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어, 스틸로 만들다 보니까 금형을 이렇게 각지게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 예.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일론 머스크는 실용적인 이유로 단가 낮추고 생산성 높이려고 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쨌든 뭐 유리도 방탄이다. 뭐 미국이 얼마나 총기가 자유로운다는지는 맞아요, 알 맞아요. 거니까 기본으로 방탄이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것도 어,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어필될 수 그쵸, 있거든요. 그쵸. 방탄 유리 테스트하다가 그 테스트할 때 실패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굴욕적인 짤이 돌고 있는데 네네. 그건 이제 리허설 때 하드 테스트를 많이 해서 이미 약간 금이 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거고 실제로 나오는 건 아마 그 방탄 아마 기본적인 권총 정도는 방탄이 될 텐데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가격만 잘 나오고 주행거리만 잘 나오면 음, 사이버 트럭도 충분히 경쟁성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제 테슬라가 올라갈 공간은 충분히 있다. 예, 음. 상방은 충분히 뚫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고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테슬라가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완성을 위해서냐 또는 왜 자동차 회사인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쓰면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저는 취미로 물론 저도 되게 좋아하고 공부를 나름 하는 편이지만 네, 제가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테슬라가 이제 에너지 회사 또 AI 회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음, 그 악플이 꽤 있었어요. 그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에너지 회사한 건 아까 슈퍼차저의 예를 음, 들어서 NACS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 회사라는 게 실감하실 거고, 그 네, 다음에 이제 도조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그 FSD 베타를 지금 계속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음, 모습을 보시면 테슬라가 진짜 AI 회사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애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테슬라가 AI 그 슈퍼컴퓨터 칩셋을 직접 설계하는 이유가 애플이 본인들이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본인들이 하드웨어도 만들고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오로지 서로를 위한 거잖아요. 범용적으로 그렇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드로이드는 삼성에도 써야 되고, 오포에도 써야 되고, 뭐, 화웨이에도 써야 되고, 소니에도 써야 되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범용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를. 맞춤화, 최적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아직까지도 칩셋에 있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막 그 음. 맞춤형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쉽게 예를 들면 맞춤 정장을 입으면 당연히 기성복보다 음. 핏이 더 달라붙는데도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전 그쵸. 제 몸에 맞췄으니까 네. 저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음. 대부분 슈퍼컴퓨터나 AI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다 엔비디아 시장입니다. 예, 그쪽은 그 소비자 시장보다도 훨씬 더 엔비디아 비중이 높아요. 네. 예, 왜냐면 엔비디아 칩이 제일 전성비가 좋기 때문에 음. 그 AI 딥러닝을 할 때 엔비디아가 비싸도 엔비디아 칩을 쓰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테슬라는 그 FSD 베타로 정말 수십만 대의 차량에서 데이터를 얻고 있으니까 음. 그래 그거 데이터 처리해서 딥러닝 하려면 높은 성능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저렇게까지 뭐 칩셋까지 본인들이 돈 들여갖고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이것 역시 여전히 테슬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자동차 회사로 보는 거예요. 음. AI가 자동차에만 쓰일 거라는 거는 심각한 착각입니다. 예, 음. 테슬라 그쵸. AI가. 네. 일단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몰랐었다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테슬라 보험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테슬라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테슬라 쪽에서 너 저번 달에는 주행 많이 안 했네? 위험한 곳 많이 안 갔네? 음. 그러면 보험료 좀 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형 보험을 이미 몇몇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게 네. 기존 보험사들의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보험료 산출할 때 음. 단순히 수학적으로 계산기 공식 같은 걸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넣지 않고 테슬라 AI로 어떤 곳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음. 그런 부분에서 일단 AI를 또 쓸 수 있고요. 그 그쵸. 다음에 미국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해서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놓으면 역으로 그 미국은 지금 전력 회사들이 다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민영 회사에서 사가요. 전력을. 아, 맞아요. 네. 거꾸로 버추얼 그 플랜트 VPP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상이 그리드화 시켜서 각 집에 있는 ESS들을 그리드화 시켜가지고 일종의 가상 발전소를 만들겠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전기 실제 그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겨서 가동을 멈추더라도 그 그리드를 통해서 각 집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에너지가 없는 집에다가 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미국은 전력이 생각보다 자주 끊기잖아요. 악천후나 음. 이런 게 있으면. 네네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그럴 때도 AI가 필요하겠죠. 음. 그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어느 집에 있는 전력을 어디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걸 다 AI가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각 집마다의 전력 사용량, 음. 전력 사용 예측량, 이 집은 5시간 뒤에는 보통 전력을 안 쓰더라. 그러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요만큼은 저쪽 집에다 갖다 줘도 되겠다. 저쪽 집은 새벽에도 에너지를 음. 쓰던데 이런 거를 하려면 딥러닝이 당연히 필요하죠. 음. 그쵸, 그쵸. 그리고 전력을 팔 때도 지금 테슬라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력 팔 때 입찰을 해요. 그래서 그 입찰을 해서 그 주식창처럼 막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어. 실시간으로 전력 가격이.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본인들이 가격을 내놓으면은 그 거래가 성사되면 딱 팔리면서 전력이 팔리는 구조예요. 어. 타트랑 똑같아요. 막 타트처럼 움직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거를 사람이 할 수 있냐? 못 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들이 그냥 자동으로 최적의 입찰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해요. 이미 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러면 거기서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지 테슬라의 어떤 ESS 시스템을 그 이용할 거 아닙니까? 가정이든 회사든, 대형 그쵸, 회사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당연히 AI 성능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AI를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예요. 음. 다른 네네네. 어떤 회사보다도. 그러니까 음.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AI 쓰려고 하는 게 테슬라 보십니다. 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명한 영상들 있잖아요. 그 네네네. 백덤블링하고 이런 거 네네. 로봇이 그런 영상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인수되기 전부터 현대.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2023년 뭐 2분기 어닝콜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AI 데이에서라든지 이럴 때 이제 테슬라 봇 움직이는 거 보고 엄청 비웃었거든요. 맞아요, 야, 맞아요. 옆 동네 보스턴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애가 백덤블링을 하고 계단에 뛰어다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 봇은 뭐냐, 뭐 움직이기는 제대로 움직이긴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역시 그것도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쵸. 방식이 아예 달라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들은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코드를 짜서 넣어준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그 동작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가서 요렇게 점프하고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테슬라 AI는 애당초 목적이 달라요. 음, 테슬라 AI는요, 인간의 일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음, 특히 1차적으로는 테슬라 공장에서 하는 일을 테슬라 봇이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부적으로 일단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범용화가 되면 외부에서도 쓸 수 있게끔 AI 학습 능력이 충분히 되면 밖에서도 팔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테슬라 내부에서 쓰려고 만든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테슬라는 얘가 백덤블링을 하든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이 볼트너트를 조립하잖아요, 손으로.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테슬라 봇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음,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이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이 돼 있는데 이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하는 거를 테슬라 영상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어떤 센서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차요. 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조립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줘요. 음, 그러면 그걸 이제 AI 통해서 학습시켜서 그 AI를 테슬라 봇에 넣어주거든요. 네네. 그럼 테슬라 봇이 그걸 조립을 하겠죠. 음, 음, 근데 어제는 모든 부품이 정위치에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살짝 이게 1, 2cm씩 부품이 틀어져 있어요. 음,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이 로봇을 개발하면 조립을 못 합니다. 음, 원래 있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음,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류가 나거나 제대로 조립을 못하는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AI 자율주행처럼 자율주행도 예를 들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교육시킬 수는 없잖아요. 바둑 AI랑 마찬가지로 알파고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음, 경우의 수는 우주 원자보다도 많기 때문에 바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이 그냥 네가 이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알아서 판단해라고 해서 AI에게 딥러닝을 시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테슬라 봇도 본인이 배운 그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AI 딥러닝으로 하면, 근데 내가 이거 물체 인식해보니까 어제랑 같은 물건인데 음, 위치가 약간 옆으로 가 있네? 그럼 이거 똑같은 물건이니까 그냥 내가 음, 손을 약간 옆으로 옮겨서 모터를 내가 조금 더 작동시키고 내가 이렇게 관절을 몇 도 더 틀어서 이걸 잡은 다음에 이걸 요렇게 해갖고 하면 조립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람이 제품이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 위치가 약간 다르다고 조립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테슬라 보색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테슬라가 음, 테슬라 보색을 만들고 AI 칩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런 걸 하라고 사람처럼 융통성 음, 있게 애지간한 상황에선 사람처럼 판단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조립을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음,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 세 개를 조립해야 되는데 부품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 서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테슬라 봇은 어때요? 테슬라 봇에게 예를 들면은 A라는 제품이 있는 재고 위치를 가르쳐 주거나 음, 그쪽에서 그 제품을 어떻게 꺼내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딥러닝이 돼 있다면 테슬라 봇은 거기 가서 A라는 제품을 음, 꺼내와서 조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쵸. 쌓이고 쌓이면 간단한 작업부터 사람을 대체하게 돼요. 그러면 음, 테슬라는 24시간, 테슬라 봇은요, 배고파하지도 않고요, 짜증내지도 않고요, 음, 기분이 나쁘면은 공정을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24시간 돌릴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테슬라 차 가격이 더 내려가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음, 일부 분의 사람은 더군다나 지금 뭐 미국이나 독일 베를린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 음, 있는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간단 작업이라도 테슬라 봇이 일부분이라도 대체한다 그러면 테슬라 봇 하나에 뭐 1억 5천만 원? 1억이라 음, 그래도 1년이면 뽑아요. 1년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퇴직금까지 다 포함하면 음, 뭐 4대 보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험 수단까지 다 포함하면 1억 들거든요. 네네. 예, 월급을 1억 주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음, 이제 거기서부터 또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가격으로 차량 가격 측정을 해버리니까 네네. 기존 차량들이 남아나기 어렵죠. 따라오지 못하는. 음.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보조 컴퓨터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저는 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